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학교로 이어지는 면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최종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면접에 대한 준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면접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향후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에 대한 준비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면접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면접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사기업 모두 다 직무 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안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기재가 모두가 삭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많이 검증을 하기 위해 최근에는 다대 1, 지원자 1명 들어가는 면접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실무형 인재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형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 면접 유형 또한 매우 많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의 면접을 통해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1차, 2차로 구분이 되거나 혹은 원데이 면접을 보더라도 직무 면접, 임원 인성 면접, 혹은 PT 면접, 토론 토의 면접 등 면접 요소가 매우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면접에 대한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각각의 면접 유형별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매우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T 면접 그리고 GD 면접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와 GD 면접에서 결국에 그룹 디스커션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분명히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검증하고자 하는 메인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직무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논리성,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룹 디스커션, 토론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혹은 팀워크에 대한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PT 면접, GD 면접, 직무 면접, 임원 인성 면접 이렇게 면접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 각각의 면접별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요소가 분명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면접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면접 유형에 대한 대비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와 인성 면접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면접 혹은 PT 면접 그리고 토론 토의 면접 등 다양한 면접 유형에 대한 대비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 시장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화상 면접과 AI 면접, 대면 면접이 같이 병행이 되는 하이브리드 면접에 대한 진행입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면접 유형이 이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면접 유형은 바로 AI 면접입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류 전형에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혹은 대면 면접을 보기 이전에 사전에 AI 면접을 통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AI 면접에 대한 유형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AI 면접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대면 면접과 달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엔 AI 면접을 보는 사기업 혹은 공공기관 또한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 면접에 대한 준비 또한 최근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시장 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평가표 항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면접 평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면접 평가표는 크게 직무 면접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 기업 적합성, 기업에 대한 로열티 검증, 마지막으로 인성과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면접을 들어가든지 간에 태도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들한테 기본적인 매너와 애티튜드를 준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내가 만나는 면접 유형에 따라 점수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차 면접 혹은 실무 면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평가보다 직무 역량에 대한 점수 지표가 크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점수 비중이 크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 면접, 실무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입사 지원서 기반의 질문, 혹은 전공과 직무 지식, 혹은 직무 강점, 혹은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다양한 경험 사례, 혹은 다양한 역량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표를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면접 유형에 따라 평가에 대한 점수 비중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에 대한 점수 비중은 보통 1차와 실무 면접, 직무 면접 때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 이런 기업에 대한 적합도는 당연히 1차 면접, 직무 면접 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로열티는 2차 면접 또는 최종 면접 혹은 임원 면접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는 임원진들, 특히 임원 인성 면접에 들어오시는 임원진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로열티가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회사에 있어서 큰 비전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항상 고민하시고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로열티가 큰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적합성, 로열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와 임원 면접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과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태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1차와 직무 면접 혹은 임원 인성 면접 때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에 대한 질문이 보통 2차와 임원 면접 혹은 최종 면접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성에 대한 평가, 이 지원자의 가치관과 성향,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2차나 혹은 최종 면접에서 혹은 임원 면접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 평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면접 유형에 따라 직무 역량에 대한 비중이 큰 회사들도 있고요. 혹은 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클 때도 있고요. 혹은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점수 비중으로 크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표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들어가는 면접 유형에 따라서 점수 비중, 평가표가 달라진다라는 건 결국에 주로 출제되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면접 유형에 따라 면접 평가표가 달라진다라는 것,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면접 평가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접 유형, 직무 면접과 임원 인성 면접 구분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면접 유형 첫 번째가 실무 면접 또는 직무 면접입니다.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은 이력서 기반의 질문,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 질문, 혹은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 다양한 경험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관이 최소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진들, 팀장급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과 직무 면접은 보통 다대 1 면접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다대 1 면접이다라는 것 자체는 면접관을 여러 명이 들어오시고요. 지원자는 여러분도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 혼자 들어가는 직무 면접은 기본적으로 질문 개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내용 기반으로 꼬리 질문, 추가 질문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을 다대 1로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직무 관련된 경험 사례를 아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다대 1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다 보니까 답변 길이가 조금 더 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초에서 아무리 길어도 60초 이내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답변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건 면접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답변 길이가 또 너무 하염없이 길다라는 것 자체는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조금 더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질문에는 보통 직무 면접, 나 혼자 들어가는 면접은 40초에서 최대 60초 이내로 답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되도록이면 업무와 연결고리가 조금 더 딥한 사례가 메인 사례로 많이 활용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은 거의 모든 기업, 사기업, 공공기관 모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무 면접과 직무 면접에 대한 준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무 면접과 실무 면접에서 많이 준비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력서 기반의 질문입니다. 지원자들마다 기재하는 이력서 항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들에서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도 분명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는 내가 제출한 이력서 자료를 기반으로 내가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학기간이 너무 기신 분들은 재학기간이 왜 긴지 혹은 휴학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학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학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력서에 다양한 활동을 기재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활동을 왜 했고 그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뭐가 있고 혹은 어려움은 뭐가 있었는지 등 여러분들의 이력서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보통 갖고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보다 이력서는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관들은 이력서 기반의 질문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특히 직무 면접 준비하실 때 이력서 기반의 질문은 필수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직무 강점은 뭐가 있고, 혹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를 왜 선발을 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지원자랑 비교했을 때 지원자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 당연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지원하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입사 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역량, 그리고 이해도를 두루두루 평가하는 다양한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런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은 희망하는 직무에 관련된 채용 공고문이나 현 직장 인터뷰 자료 혹은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그 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은 뭘 요구하는지를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추상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지원하는 회사,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정확하게 체크하고 답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문, 현직자 인터뷰 자료, 그 다음에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언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적합성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또한 직무 면접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 경험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차 직무 면접과 이제 실무 면접에 있어서도 이런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사기업 공공기관 둘 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도전했던 경험 혹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1차 직무 면접 때 분명히 많이 출제가 되는 공통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기반으로 도전에 대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경험 역량에 대한 질문은요. 팀워크나 혹은 의견 차이나 갈등 혹은 실패나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발휘했던 에피소드 혹은 실패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사례 혹은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경험 역량에 대한 사례 질문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역량을 준비하실 때는요. 각각의 경험 사례, 경험 질문에 있어서 다 다른 사례를 활용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메인 사례 2개에서 3개 정도의 사례를 기반으로 반복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워크 때 여러분들이 썼던 에피소드는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의 경험 사례는 그 이전에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패했던 경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의 사례를 내가 한 번만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동일한 시점의 사례일지라도 다양한 역량 경험 질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 질문도 1차 직무 면접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인성 면접입니다. 임원 인성 면접은 보통 최종 면접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얼마나 유사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이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잘 융화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임원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임원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의 직무적인 부분을 아주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질문하기보다도 이 지원자가 조직에 대한 가치관과 조직에 대한 융합성이나 사람들과의 적응 능력은 어떠한지를 두루두루 평가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원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다대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보통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이 다대다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다대다로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는 질문 개수도 적고 꼬리 질문도 적고 답변 길이도 너무 긴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답변 길이가 너무 긴 거를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당 보통 30초에서 40초 정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 길이는 또 너무 짧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 길이가 짧다라는 거는 면접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당 3, 40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임원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적응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로열티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관심도 회사 지원 동기나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직무 면접 때도 중요하지만 임원 인성 면접, 최종 면접에서도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진들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로열티가 매우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당연히 최종 임원 인성 면접 때도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인성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요, 우리가 보통 1차 때 이런 질문들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이런 1차 때 준비하는 질문도 다시 한번 최종 면접 때 다시 한번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혹은 우리 회사의 인재사, 혹은 회사 관련된 이슈, 뭐 이런 식의 모든 질문, 회사에 관련된 로열티를 검증할 수 있는 질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 때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들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성 가치관 질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 가치관 질문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답변 준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성 가치관 질문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당연히 면접관을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임원 인성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에피소드를 너무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를 쓰기보다도 조금은 가볍고 좀 여러분들이 버리기 아까운 뭐 직무와 전공 무관의 사례들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례를 너무 전공과 직무 사례를 활용한다라는 건 면접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 말고도 내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임원과 인성, 이런 가치관 질문에 의도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다양한 대외 활동, 즉 전공과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 가치관도 여러분들이 보통 최종 면접 때 또 중요한 또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직무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접 유형은 사실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향후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평가표를 잘 이해해 주시면서 이러한 면접에 대한 문안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으로 이어지는 면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